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하늘 위에서 본 대한민국은 정말 평온했습니다만, 정말 전국이 먹구름 속에 휩싸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운전하는데 100m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어떻게 폭우 피해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 멸콩TV 우리 멋지게 생긴 우리 장 PD도 전철이 지금 끊겨가지고 좀 겨우 지금 와가지고 한다고 아주 고생인데 말일을 출퇴근에 어려움이 겪을 것 같습니다. 단돌이 하기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대비해서 물 피해가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목요일의 남자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께서 하는 날인데 오늘 특별 대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후보님께서 저희 멸콩TV에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비가 오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조금 막혀가지고 한 5분 정도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제 있었던 우리 윤석열 정부가 터뜨린 로또 대박 쾌거 아니겠습니까? 체코 원전 24조 그 얘기 잠깐 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준비되는 대로 우리 나경원 후보님 모셔가지고 또 어제부터 있었던 얘기 또 인간 나경원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2009년, 2010년에 시카고에서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카고 시내에 살면서 중앙일보 판을 봤었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바라크 원전 20조 빵 뚫어냈습니다. 야, 그때 정말 미국에 있으면서 중앙일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고 그 당시 시카고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과 만날 때에 정말 기분 좋다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십수년이 지난 이 시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윤석열 지지도도 한 그래도 적어도 2~3%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이 24조지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코에서 이게 원전 4기를 한다고 합니다. 4기. 그런데 그중에 2기만 해도 지금 24조. 나머지 2기는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지금 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이 오늘 뉴스 보셨죠? 다이다이로 붙었는데 누구랑 붙었냐? 프랑스의 원전 관련되는 공사를 상대로 둘이가 붙었습니다. 세게 붙었는데 결국 우리 팀 코리아가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민영화의 승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로서 어떤 이것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을 비롯한 이 한국은 컨소시엄으로서 민간의 기운이 팍팍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땠습니까? 원전을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못 살게 굴려고 했던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진짜 태양광이니 어쩌니 해서 국민에 있던 그 많은 혈세들을 사회적 기업이네 뭐네 해서 그런데 뒷돈으로 밀어주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렇게 먹튀했던 기업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먹었던 기업들 다 먹튀하고 지금 AS 수리하려고 해도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 이런 식으로 했는 것. 사실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문재인 태양광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빈사 상태 다 죽어가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대한민국 그리고 원전의 핵심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쏙쏙 빼먹듯 달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다시금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면서 또 24조 이 잭팟을 터뜨리는 윤석열 정부 정말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는 내리지만 기분 좋은 소식인데 또 이 시간 기분 좋은 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나경원 대표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조금 네. 늦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천천히 앉으시고요.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리 나 대표님 행사에서 뵀을 때는 아래에서 끝까지 이 국민의힘 상징색, 우리 빨간색. 에너지가 넘치는 빨간 정장으로 이렇게 딱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 여름의 색깔로 이렇게 네. 또 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 계신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걱정 많이 해주시고 가장 지지 많이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나온 건 전당대회가 내일부터인데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이거 인기 투표로 가다가요 나라 망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의회 경험 제일 많은 또 현역 의원 당대표가 돼야지 잘 민주당의 이재명 또 조국당의 조국하고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나경원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최진영에게 나경원은 누구냐? 밥 잘 사주시는 이쁜 누님이십니다. 그런 건 단순히 이제 밥 잘 사주시는 이쁜 누님이 아니고 여성의 리더십으로서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갈등을 어떻게 보면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또 오늘 모시기 위해서 인간 나경원 누군가 제가 뒷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옛날에 160cm의 키에 45kg 몸무게 그런 노래도 있는데, 신장! 본인이 밝힌 바로는 161cm. 우리가 성격으로는 MBTI에서 ENFJ. 맞습니까? 네. 야, 제가 ENFJ가 어떤 분이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핵인싸.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더가 됨. 그리고 동정심이 많음. 적극적임, 그림, 글쓰기를 좋아함, 고민 상담 많이 받음, 폭력 실험. 야, 이게 저는 어떻게 느꼈냐 하면은 이게 바로 여성의 리더십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핵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타고난 리더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본인 나 대표님의 ENFJ 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 시기에 당대표 하기 딱 좋은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쭉 봤더니만 안 그래도 평소에 제가 참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다 알고 있으십니다만 들어가기 전에 나 대표님 프로필을 잠깐 또 설명드리고 대담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1963년 12월 6일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지금으로서는 동작구 노량진. 네. 지금 바로 지역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이며 17대, 18대, 19대, 20대 한 번 건너뛰고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정치인으로서 유일한 5선 의원이십니다.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거의 유일한 유력 여성 거물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나 대표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가진 이 장점이 뭐다? 한 3가지 정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예. 어렵거나 힘들 때 뒤로 숨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나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패스트 트랙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좌파 독재를 하기 위한 법이죠. 연동형 비례제. 우리 우파가 절대 과반이 안 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하명하는 수사시키고 본인들 방탄 수사하려고 그랬던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막아내려고 온몸으로 투쟁했던 그때부터 얻은 나다르크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뒤로 숨지 않는다는 용기. 저는 그걸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그렇게 좀 손해 볼 때 뒤로 숨지 하는데 저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큰 대의, 큰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는 용기와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온갖 네거티브 손해도 보고요. 이번에 동작구 선거 때는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가 저희 동작구의 지원 유세를 8번을 왔습니다. 8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발을 묶은 사람은 나경원이었어요. 8번이나 저희 지역에 딴 데 못 가게. 딴 데 못 그렇습니다. 가게.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나경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정말 험지에서 열심히 하면서 당시 총선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로도 읽히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지역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한강 저지선이죠. 그렇죠. 한강 네네. 저지선 그 역할이라고 말씀을 어떻게 드렸고요. 보면 한강 저지선이라고도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서초구에까지 있었던 그 강남 벨트를 이 흑석동, 이 노량진까지 확장시켰다라고도 거꾸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나다르크, 결국,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여성의 리더십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신념과 또 액티비스트,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저희가 그 나 대표님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사이에 제가 좀 봤는 것으로 하면은 결국 본인의 장점, 본인 입으로 말씀하기엔 좀 명구스럽죠. 그래서 제가 딱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리면은 압도적 전국적 인지도.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후보님의 그 가장 큰 그 장점은 뭐니 해도 어디 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저쪽 그 마라도 가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나경원이 누구야? 나경원 이쁜 정치인 아줌마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압도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인지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초선 때 한나라당 대변인 그리고 재선 때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리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외에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우파 지형에서 할 말은 한다. 다른 정치인들은 요거 내가 정치적 유불리가 어떤가라고 해서 숨지만 그때 할 말은 하는 핵사이다. 속 시원하다라는 정치인으로서 또 유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얘기 못할 때 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라는 맞습니다. 얘기 네네. 하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할 말을 합니다. 또 지금은 사실 이제 당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통합을 하면서 정부하고도 대통령실하고도 잘 가야 되지만 또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대통령도 성공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밖으로 발리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네, 대통령하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경원이 지금 어디 빚진 게 없잖아요. 지금 저는 빚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개파 안 네. 해갖고 네네. 그냥 제가 자력으로 정말 동작구에서 열심히 해서 또 수도권 청년 민심을 제대로 얻었으니까 동작구에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할 말은 한다. 대통령께도 할 말씀은 드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할 말을 제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성공시키고 또 야당의 독주는 막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줄 딱 요약하네요. 할 말은 한다. 그 할 말의 대상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폭주하는 야당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 실천의 리더십 또 나경원 그 후보를 규정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만 나경원 어록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은 지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 때 나오셨을 때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쏙 귀에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을 또 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새 진짜 정치가 말잔치가 되다 음. 보니까 그 말이 다 씨앗이 돼갖고 비수가 되고 또 위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결국 우리 정치가 가장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게 정치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결국 말장난, 말재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 늘 마음으로 해야 되고 현장을 뛰어야 되고 발로 뛰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말의 성찬 속에서 이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 말의 비수로 되고 있는데 말로 인한 비수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가슴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가슴에는 우리가 마음이 있고 마음은 곧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담의 본질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어제 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한번 좀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마 많이들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정말 헌법의 어떤 원리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헌적인 법률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작정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패스트트랙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원내대표의 자리를 있으시면서 나를 따르다라고 하면서 무도하게 그와 같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관련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 온몸을 던졌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 다 해서 한 27, 8명 정도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나경원 대표께서 여성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나를 따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이제 앞장섰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후 상황 어땠는지 한번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5년 전이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도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그 폐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 아주 소수가 되는 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연동형 그렇죠. 비례제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절대 과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연동형 비례제인데요. 저는 그때 그 패스트 트랙에 그들이 무도하게 하루에 2명씩 의원을 바꾸면서 무도하게 태운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무도함이 지금은 탄핵 청원 청문회도 만들고 국회의장 법사위의장을 그렇죠. 다 같이 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투쟁해야 될 게 그 야당의 무도함인데요. 그렇죠. 예. 그때가 이제 그 시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진짜 앉아서 그거 막는데 그들이 빠루 들고 와서 문 뜯고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빠루 저희가 뺏어서 압수했더니 저희 보고 빠루 들었다고 뒤집어 씌운 거 그렇죠. 아닙니까? 완전히 거꾸로 적반하장이었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거를 기소한 거, 그 당시에 기소한 거는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으로 기소한 거예요. 그때 그렇죠. 의원들 중에 의원들 보좌진해서 지금 27명이 재판을 네네.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 27명 그 보면 이 의원들 중에서 목소리 크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사람들을 다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맨 기소였거든요. 그렇죠. 탄압용 기소예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요. 우리 정권이 됐으면 그거는 잘못된 기소였기 때문에 알아서 공소 취소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 네. 장관이 그걸 안 한 거는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건
바로 잡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건 무슨 제가 개인 청탁을 했습니까? 제가 개인 비리로 기소가 됐습니까? 우리 그렇죠. 의원들이 개인 비리로. 아니, 돈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그 의회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환거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당연히 공소 취소를 했어줘야 되는데 취소를 해주기는커녕 그때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됐었던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 그랬다는 취지로 지금 그게 뭐 무슨 큰 나쁜 무슨 부탁 청탁을 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야당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앞으로 어느 국회의원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기소되면 그거는 그거를 기소 못되게 막는 게 아니라 그거 지금 야당 탄압력 기소를 갖다 바로잡지 않은 것이 본인이 엄청 잘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는 그 부탁 안 들어줬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그 후보 저는 당대표는커녕 우리 당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에 대해서 보수의 연대의식이 있었다면 그 말을 안 했어도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 거고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바로 잡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오히려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어제 어떻게 꺼냈느냐. 스스로. 그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안 들어준 겁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는 보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당원도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지극히 심각한 해당 행위다. 게다가 앞으로 어느 의원, 어느 정치인이 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의회 폭거에 저항하겠느냐. 한마디로 우리 당을 무력화시키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도 보면서 참 이게 네거티브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저뿐만 아니고 뭐 많은 또 자유우파 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개인이 뭐 뇌물을 받은 그런 사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원내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고 그것을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이 검찰이 무도하게 기소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금 그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민주당의 한때 황태자라고 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어떤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결이 유죄 확정된 것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통해서 사실은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오늘 그 언론에 보면은 홍준표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 어떻게 보면은 그 포항제철을 만들었던 박태준 그 전 회장께서 어떤 세금 관련된 문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했던 전례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이 부분이 그 당대표 선거의 막판에 좀 상당한 변수가 될 여지도 있다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르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당대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때 그렇게 모여서 투쟁하고요. 또 우리가 그때 그 여세를 몰아서 광화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물러나게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투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에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광화문 가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 무능, 부도덕, 민생 파탄에 이르게 된 것 이런 거 그렇게 외치지 않았으면 그 5년 만에 정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네. 근데 우리의 그 투쟁을 이렇게 폄훼해도 그런 사람이 정말 당대표 할 수 있을까? 우리 보수에 대한 애정,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공소 취소 안 한 것이 너무나 당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앞으로 야당하고 싸우는 우리의 의원들을 보호해 줄까? 싸우라고 할까? 말만 잘한다고. 그것도 말재주예요. 말 제가 아닐 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막판에 이 이슈가 또 기존의 그 김건희 여사 그 문자 이슈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앱을 통한 이 당원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현재의 어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가 사실 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누가 잘 잡을 것인가 했을 때 한동훈 정도면 잘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상 한동훈 그 후보가 어떤 지난 총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법무장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재명을 잡는 것에 대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비판도 없진 않더라고요.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단 저는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정말 일종의 그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엄청 심했어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동훈 후보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로 인해서 정말 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네네네. 대법원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였어요. 전부 다 무죄 났죠. 전부 무죄 전부 났습니다. 무죄. 공소장만 자, 몇백 장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꾸 본인은 구체적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 들어선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거 하나도 이번 2년 동안 수사가 안 됐어요. 이재명을 구속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사건,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했습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습니까? 그리고 국기문란 사건도 하나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강제 북송 사건, 감사원이 먼저 파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주요한 성과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이재명 재판 아니 구속영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읽고서는 구속 안 돼갖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이거 무죄 아니야? 이런 인식만 오히려 심어줬어요. 영장을 청구할 때는요.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도 잘 파악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어느 사람들도 이거 구속영장 발부할 것 같지 않다. 저쪽에 경도된 사람이다 하면 오히려 진짜 불구속 구공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아니 전략적 그런 판단을 여러 해야 가지 된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돼요. 오늘 하는 영장 전담보다는 내일 하는 영장 전담이 그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것 같다. 그러면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전략 아닙니까? 참고로 저는 판사 출신이십니다. 우리 나경원. 저는 아니 그것도 제대로 안 했죠. 뭘 했습니까? 자 그러면 총선 때 와서 100일이 짧았다. 아니 공천권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다 지휘했습니다. 아니 2조 심판 좋은데요. 제가 들었어요. 2조 심판만 얘기하니까 나중에 후보들이 와도 이 지역에 뭐 해주겠습니까? 다리 놔주겠습니까? 뭐 이 지역에 철도 놔주겠습니다. 라도 한마디 해줘야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참 본인 대권 유세만 하고 다닌 것 같아 100일 동안. 아니 정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 게 있냐고요. 저희가 본인이 왔다 갔다 해서 이긴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오히려 이재명 발잡은 건 나경원이지. 8번이 나오게. 저는 하면, 정말 이 외화내빈이다 한마디로. 겉은 화려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성과가 없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꼭 그분한테만 다 미루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쉬다가 나오셨어야 되는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것 정말 같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엑기스만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당원과 또 보수 지층 같은 경우에 최고의 관심은
누가 이재명을 잡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만의 이재명 잡을 전략 한번 짧게 한번 엑기스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입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 끌어내렸습니다. 이재명 끌어내리겠습니다. 끌어내리기 전문. 오케이. 네, 네. 저 이재명 대표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배지 있는 당 대표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할 수 있고요.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하고 야당은 밀접하게 전략 연구해갖고 의원들과 같이 뭐 탄핵이니 특검이니 하고 있는데 우리 당 대표는 본회의장 입장도 못한다, 마이크도 못 잡는다. 여러분 이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당 대표는 이재명, 조국 현역 의원 당대표들하고 맞서려면 우리도 현역 의원 당대표 시켜야 된다. 우리는 링 위에도 못 올라가는 당대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제가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맞네요. 지금 현재 원내는 네. 뭐 물론 윤상현 후보 계시지만 그러고 보면 나경원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의회 폭주를 막아보고 싸워본 사람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막아보고 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은 왜냐? 민주당의 모든 폭거가 의회 중심으로 있다.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당대표는요. 선거라는 밖에 장외에서 하기 때문에 뭐 원내가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원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원내 시대. 어떤 뭐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선의 또 국회의원 경력, 또 원내 대표까지 겸임하셨고 이제 당내에서 정말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원내의 당 대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 나만의 어떤 그 전략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도 동문수학하신 관계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검사하고 하실 때는 나경원 후보가 대통령 나가면 내가 검사 옷 벗고 나가가지고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다는 그만큼의 어떤 서로 관계의 어떤 그 부부간의 서로의 관계도 참 돈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사적인 관계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 후보는 진짜 대통령하고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께서 하신 이관섭 실장 보고 사퇴하라는 게 당무 개입이다. 여러분 당무 개입이 뭔지 아십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자기가 답을 하면 국정농단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때 썼던 얘기들입니다.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말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뭐냐? 대통령과 여사가 다 형사상 범죄자요. 이러고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당정관계는 파탄 났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또 한 명의 후보는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왔다고 또 막 그러세요. 대통령에게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러면 자 대통령에게 빚도 안 지고 대통령과 파탄도 안 난 나경원이 당대표를 해야지. 할 말씀은 용기 있게 하고 또 대통령 밀어드릴 건 팍팍 밀어드립니다. 선당후사 22년 한 나경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야,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자유우파 또 전당대회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나경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고 정리해 주시죠. 정말 중요한 당대표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당을 다시 수습해서 보수 재집권의 틀을 만들지 않는다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무도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폭거를 대통령 거부권 하나로 지금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뺏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파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건은요.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고 그리고 대통령 성공시키고 당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맞서야 됩니다. 통합시킬 수 있는 후보. 지금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성공시킬 후보, 대통령과 파탄난 사람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빚진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맞설 사람 나경원 의회 경험 가장 풍부하고 현역 의원 당대표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선거 절대로 인기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
절대로 계파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22년 정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에 연판장 사건 거치면서도 제가 당을 위하고 대통령 위하는 마음에 한마디도 인터뷰하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동작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당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 나경원의 마음은 늘 제가 손해보더라도 당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당대표, 자기 사심 내려놓는 당대표 되지 않고 대권 욕심 그득한 당대표들 되면 당이 또 파탄납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당대표 선당부사 사심 없는 나경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멸콩TV 시청자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동딱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경원이 동작의 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걸 약간 변경해보면은 나라에는 동작구 국회의원인 나경원이 딱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그 비가 오는데 또 많은 곳을 다녀야 되실 텐데 안전하게 또 완주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원하겠습니다. 나경원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예, 하시고 저희는 또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쓰세요. 주진영 변호사님 화이팅. 자. 그래요.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 하루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십니다. 저희가 1시간 풀로 채우고 싶은 게 저희 마음입니다만 또 나 대표님 일정이 있고 해서 또 가시고 또 많은 분들 또 한동훈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원희룡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 또 나경원 후보 지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제가 그 한동훈 후보께도 제가 우리 멸콩TV 출연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 지금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시간이 내기 만만찮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라는 답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동훈 후보 캠프도 저희에게 출연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드릴 것이고 더불어서 원희룡 후보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락을 드려서 출연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라이브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또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녹화해서라도 또 저희 그 멸콩TV의 또 유력 주자이신 또 원희룡 후보님,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님 모시고 또 같이 나눌까 합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 멸콩TV가 이제 27만, 28만, 이제 3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도 또 이처럼 또 우리 멸콩TV에 출연을 요청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멸콩TV 구독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여서 이뤄내고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오고 또 저희도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천정에도 한번 올라가서 물이 새지 않는가 옥상에도 가보고 밑에 또 하수구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또 물이 역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또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위에 또 특히 이게 뭐 산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내릴 때 조심하시고 저도 이 고향에 구미에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작은 또 농장하고 집이 있는데 항상 거기 뭐 좀 걱정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또 특히 이제 농촌에 어촌에 계시는 분들 농작물 피해나 또 이 개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고요. 제가 항상 이게 진행하는 도중에도 이런 재난 관련되는 문자가 계속 오는데 관련되는 재난 문자도 계속 보시면서 특히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장마에 아주 피크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부터 전국적인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특히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잘 살펴가지고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그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김민수 대변인과 오늘 같이 해야 되는데 김 대변인 또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으로서 지금 지금 거리에서 수행을 하면서 해서 지금 나 대표님 나 후보님 가시면서 같이 가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또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또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기분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한 방에 좀 보내는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드리고요. 이게 체코한 프라하. 정말 너무 기분 좋고 가보고 싶은 곳인데 저도 아직 체코 프라하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이고 유럽에는 또 프랑스가 원전의 본거지 아닙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태리를 가봤을 때 이태리에는 뭐 로마도 있고 다 좋고 뭐 정말 조상 잘 만나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호텔이나 어디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여름에 너무 더워요. 왜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지진대가 있어가지고 원전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아니면은 독일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가지고 와서 이태리에서 이제 전기를 수입해서 이제 나라를 그 전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가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마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체코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뭐 지금 탄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원전이 안전성만 확보된다고 하면은 클린 에너지로서 이게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러니까 이 온실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청정 에너지가 바로 원전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재난 영화 하나 보고 그것 보고 원전 이거 해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어이없는 대통령이 정말 원전 생태계를 몽땅 거의 빈사 상태, 거의 죽음 직전까지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원전 생태계가 서서히 지금 복원되어 왔고 사실 창원, 경남 창원에 아마 경남 창원에 계시는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 경남 창원이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왜냐? 창원이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옆에 조선 그리고 그 두산 그 발전 관련해서는 이 시설이 정말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물량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거의 죽음 지경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태양광은 태양광대로 가면서 또 투트랙으로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TK, PK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도 살아나고 그 증거가 이번 그 TK,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세가 상당히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표심으로 다 드러났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유럽에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했지만 가까이 있는 이웃보다 실질적인 그 APR 1400입니까? 신형 이 대한민국이 개발한 이 원전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인정을 해서 24조의 이 유럽 이 원전 수출하는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기를 더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바라카 원전에 지금도 거의 뭐 150% 이상 되는 것이지만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윤석열 정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커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부 사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땅을 치고 정말 후회한들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갈 길은 성과. 예전에 권영길 전 그 정의당 민노당 그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클린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무도한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그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라도 1인당 25만 원씩 나누고 4인 가족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려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서민들이 그거에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대증요법. 우리가 감기가 있다고 해서 열 내리게 하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페인킬러, 통증, 진통제 주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뒤따라오는 것은 정말 코로나 때 풀었던 돈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아가고 있는데 또 인플레이션에 불붙는 그런 대증적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24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고 거기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민성이 나아지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늘 있었던 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에 대한 낭보에 대해서 기분 좋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우리가 비 피해로 정말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이런 비 피해를 녹여내는 이런 속 시원한 한 줄기 어떻게 보면 가을 바람같이 시원한 또 한 줄기의 이 낭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치 술 먹고 이 멸치 국물에 콩나물 푹 끓인 이 멸콩TV 섭취하는 그런 기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이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뭐 다른 어떤 이슈도 압도해버린 것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 때에 공소 취소 요청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이 선거 막판의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왜 이런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맥락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법무장관 때 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재명을 구속시키지도 못하고 별 성과를 내지 못했는 것이 아닌가란 어떤 비판적 질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발끈하면서 제가 법무장관 때에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청탁하듯 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다 저도 원희룡 후보님이나 나경원 후보님 또 한동훈 후보님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 또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당 내에서 녹여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당 외로 또 확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 측의 적절한 또 해명, 또 적절한 설명 이런 부분도 또 후속으로 있어서 이 당 대표 선거에서 누가 될지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 반면에 어제 있었던 그런 발언을 계기로 해서 보수 우파 당원들의 결집을 통해서 또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가 누군가가 됐건 선거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투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대의명분 하에 큰 우리 빅텐트 하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하나된 원팀 코리아. 원팀 코리아가 프랑스도 물리치고 우리가 체코 원전을 우리가 따내고 바라카 원전을 따내듯이 원팀 국민의힘, 원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승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제 생각과 같으시죠? 우리 원팀 코리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민주당 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연합뉴스에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발 기사인데 검찰이 뭐라고 밝혔냐? 김만배가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을 해서 그분 아니라고 정리해라고 지시했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 있기 3일 전 신앙림이라고 있는 전 민노련 위원장이 뉴스타파라는 언론에 마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하고 그 소스를 6개월 전 이 김만배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싹둑 자르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이제 사건을 무마하면서 커피 타주고 사건을 무마한 검사가 다른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싹둑 잘라서 그것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만나서 커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는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있기 3일 전에 그와 같은 언론에 퍼뜨리고 다른 언론에서 그것을 인용 보도하기도 전에 이재명이 그것을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이것 봐라 몸통이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아니냐라고 하고 이후에 국민들 전체 400만이 넘는 사람들한테 그 기사 내용을 퍼날랐던 이런 무도한 행위의 배경에 누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개입, 대선 조작, 후보가 그 배우가 누군지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검찰이 한 발짝 나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지금 언론 보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허위보도 의혹 공수장이 이 내용을 구도를 했고 공산당 프레임도 김만배가 퍼뜨렸고 라는 것들도 있었고 이재명 캠프는 이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 사실 해명을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라는 지금 증거를 지금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도 이미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그 재판이 8월 달에 끝나서 빠르면 9월 내지 10월 달에 선고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총선에 조작하려고 했던 그 몸통이 누군지 그 몸통의 실체에 지금 다가가는 수사가 지금 거의 지금 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함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투 트랙으로 전파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만배가 남욱도 최초의 이제 대장동 사건의 사업 주체였죠. 제 후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남욱이한테 뭐라고 했냐.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온다. 이른바 대장동 그분의 정체에 대한 인터뷰 번복을 해라. 라고 종용했다. 라고 지금 했던 사실을 지금 검찰이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김만배의 허위 사실 유포하게 되는 선거 조작이 그 공수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오늘 공수장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검찰이 말하는 공산당 프레임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로지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뺏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남욱이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공익 환수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공산당 아니냐. 한마디로 단군 일에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을 했는 것이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을 찬양하는 반면에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무마하고 은폐했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 대검 중수부 11년 전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검사 윤석열이다. 이런 두 가지 프레임을 만들려고 대선 직전 3일 전에 허위 인터뷰를 빵 터뜨렸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공수장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사안으로 아마 언론이
도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실제 그때 2021년 그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이 천화동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이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우리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씨는 김만배하고는 계속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다라고 하고 있고, 유동규 씨는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장동에 김만배가 유동규 보고 야야 라고 하면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멸칭으로 부른 반면에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였으면은 그 땡땡이라고, 그 새 땡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그분이라고 한 것은 자기보다 연배도 높고 자기보다 직급도 높다는 것을 강하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녹취가 나왔을 때에 김만배가 남욱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큰일 났네? 민주당 큰일 났다. 이게 뭐 이 사안의 핵심인데요. 이재명이 뿐만 아니고 요런 지시를 어떻게 보면 김만배한테 계속 연락했던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아마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신관계영장 충분히 다 확보했을 것이라 저는 강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김만배가 남욱이 하는 거 할 때 남욱이가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MBC 기자 출신인 부인하고 미국 LA 한참 밑에 우리 천국과 같은 도시, 우리 큰 아쿠아리움도 있는, 갑자기 샌디에고에서 살다가 이런 전화를 받고 결국 얼마 있다가 귀국하면서 결국 귀국길 인터뷰에서 기존 발언을 뒤집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은 그 배후에는 김만배가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달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될 것은 남욱이가 김만배의 지시로 그렇게 진술을 바꿨다라는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점,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김만배에게 연락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연락했는 실무자가 누군지, 그 팀의 대표가 누군지, 그리고 그 팀 대표와 이재명의 관계가 누군지, 어떤지, 이런 부분만 밝혀내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순히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둘이서 사건을 조작했는 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다라는 점까지 가기 위한 교두보를 지금 마련했다. 이런 점을 이 사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아마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 있죠. 이런 댓글 없었으면은 70만 표 차이가 아니고 700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이걸 터뜨려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고 지들 대장동에서 챙긴 수천억 챙기려고 했던 그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불벼락의 날이 얼마 전 한 지역에 하루 종일 번개가 2,000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재명과 김만배 위에 그와 같은 천국의 하늘에 불벼락이 내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열받네요. 열받지만 대신에 사필 규정, 일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란 게 저와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Thanksgiving Day. 한국으로는 추석.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아마 추수감사절 내지, 그러니까 빠르면은 9월 말에 있는 추석. 조금 늦어도 미국의 추수감사절까지는 이재명이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 지금으로서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다가오는 8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 아트센터에서 멜콩TV 30만 기념 그리고 8.15 특집 더불어서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추모 음악회를 엽니다. 유동규 본부장님도 와서 한 곡 부를 거고 저보고도 계속 불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노래를 부를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제가 재미있는 노래 가사를 하나 썼습니다. 아마 저희 멸콩TV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제목은 소탐대실입니다. 짐작하시죠? 소고기를 탐하다 대통령을 놓쳤네. 네,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 얘기. 재미있게 제가 가사를 써봤는데요. 한번 좀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장마철, 끝물 장마철, 장마철 저희 부모님들 항상 그랬어요. 장마도 끝이 무섭고 오히려 가을 장마가 무섭다. 장마전선이 이 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오면서 하는 장마가 더 무섭다 했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상님들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잘 새기시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오늘 좀 조심하고 밖에 부득이 나가시면 운전할 때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특히 축대 산악지대, 높은 지대에서는 붕괴사고 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저희 고향 구미에 있는 제 친구가 축대가 붕괴가 돼서 본인이 한 몇천만 원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그 상담을 해와서 조언을 해줬습니다만 결국 사람은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만 사람까지 다치고 하면은 큰 사고가 되니까 주의 잘 좀 챙길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멜콩TV 잘 드셨습니까?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멜콩TV와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스마트한 자유민주 시민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그 결과가 열려지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응원을 하되 비난은 자제해 주시는 것 지혜로운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